이자가 있어요. 이자가. 네. 외국인은 1% 미만이에요. 네.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는 2.5%에서 4%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좀 불리한 다 불리해요. 상태군요. 이거를 맞추는데 공매도를 금지해서 맞춰야 되나요? 공매도를 금지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요구한 거잖아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아도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으로 개인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문제가 있으면 맞춰주는 식으로 공매도에 대한 불만들을 잠재우는 식으로 미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식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네네. 계속 말 안 듣고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다가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를 해놓고 이걸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은석 간사님하고 장동혁 의원님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가 폭로돼서 이번에는 김포, 다음엔 공매도, 총선용 술수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지난 6일이죠.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이 됐습니다. 요 얘기 한번 나눠보기 전에 두 분 시그널 지수부터 살펴보고 가죠. 시그널 지수 보여주세요. 네. 금리에는 1점, 소장님은 4점. 어떻게 이렇게 딱 정반대의 점수를 주셨는지 하나씩.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합치면 5점. 네, 오랜만에 소장님. 그러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합치면 5점이네. 이게 우리가 뗄 수가 없어. 김준일과 이 호흡은 이 점수를 두 분이 전혀 공유를 안 하시죠? 전혀 공유 안 하죠. 그러니까 남철 남성남이다. 와, 남철 남성이라는 여기 지금 시청자 대부분이 모르세요. 그게 누구야 아, 그래요? 이렇게. 예. 남철 남성 성함. 이윤석, 서경석, 서경석, 이윤석은 알 수도 있겠다. 그래? 더 내려올 수 없죠. 이렇게 좋을 수가. 이거가 동시에 나왔어. 네. 이거 왜냐하면 저는 공매도는 네. 여하튼간에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분노를 유발시켰어요. 그래서 게시판에도 지금 정권 주식 관련된 게시판 들어가 보면 일단은 잘했다야.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일단은 이 공매도 제도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투자기관인다는 데도 두 군데 정도가 지금 불법을 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차입으로 공매도 거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려야지 일단 공매도니까. 네. 그러니까 빌리지도 않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개인들은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불법 공매도 하는 그렇죠. 거. 네. 그러다 보니까 무차입 공매도를 했죠. 그래. 그리고 이제 지금 공매도가 너무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개인은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사실 기관이야. 그러니까 그게 98이나 돼요. 그래서 이게 외국에도 공매도 제도가 있지만 그동안 사실 계속 이야기해 왔어. 이대로 공매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네. 그걸 뭐 내년 총선을 의식한 거든 뭐든 저는 뭐 총선 선거 앞에 뭘 하면 다 선거라 그러잖아.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거는 선거 앞이든 선거 뒤든 해야 될 일이었고 해야 될 일이었다. 또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뭐.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런 의도가 없다고는 못하겠으나 이게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그 문자 메시지가 사실은 이제 논란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뭐라고 있죠? 사진에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 하려고 합니다. T조 아마 TV조선 T조를 통해 뭐 이런 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타조 아닌가요? 타조 저거? 타조? T조. 아 T조인가요? TV조선. TV조선의 준말이죠. 예. 업자들은 정확히 안다. T조. 예. 채널 A는 뭐죠? 채라고 합니다. 보통.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널이 채죠. 채널 A. 우리 인용 많이 해주세요. 요즘 그 초딩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게 최애 아이라는 일본 아,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네네네. 그 아이돌의 그럼 세계를. 패러디 한번 네. 최애 한번 하라고 채널 A에 제가 전달을. 최애. 아무튼 네 그런 사진이 찍혔잖아요. 저런 사진 찍히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나 의도가 강한 거 아니냐, 급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팩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그거랑 상관없이 공매도 금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매우 잘못된 거고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정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있어요. 강경파는 아예 공매도 없애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실제 공매도의 한 95%에서 98%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고 네네. 있고 외국인이 특히 65% 이상 해요. 외국인들이 놀이터다. 그래서 우리의 적정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 실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거죠. 있으니까 네. 공매도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강경파가 있고 네. 온건파는 공매도를 없애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글로벌 스탠다드도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네. 거예요. 요거입니다. 자, 정부의 입장을 제가 뭐였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달 10월 11일에 김주영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공매도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입니까? 라고 김주현 위원장이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바뀌었죠? 갑자기? 그러니까 정부의 스탠스는 계속 이거였어요. 음. 계속 이거였는데 공매도를 이런 식으로 중지를 해버리면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 못 믿을 시장이에요. 이 그렇게 나라는 생각하게 되겠죠. 실제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나 이를테면 로이터나 이런 데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하면서 한국은 이렇게 투자의 지속성, 안정성이라는 게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게 없는 나라다. 이러면은 외국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언론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자. 공매도 없애는 거는 정부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매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공매도를 개선하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매도 제도가 왜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하고 비례가 안 맞냐면은 자, 개인 투자자는 이거를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90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 돼요. 아, 개인 투자자. 네, 그 최대 기간이 공매도를 90일 내가 할 이군요. 수 있는 게 90일이에요. 자, 외국인들은 최대 1년인데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주식을 빌려준 사람과의 협의에 따라서 무한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훨씬 얘기를 유리하네. 하면은 그러니까 숏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주식 그 이제 공매도로 하는 거. 네네. 이 숏포지션을 자기 맘대로 여유 있게 그러니까 주식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맘대로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데 90일 안에 만약에 공매도 포지션을 했는데 올라버리면 개인은 무조건 손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불공정하니까 이거를 맞춰라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거금이라는 걸 내요. 증거금, 그러니까 증거금. 이제 뭐 이제 담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외국인은 105%를 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주식을 내가 그 10,000원어치를 살 때. 빌리면은 네. 1,500원을 냅니다. 네. 우리 개미들은 120%를 내요. 12,000원을 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맞춰줘라.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자가 있어요. 이자가. 네. 외국인은 1% 미만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는 2.5%에서 4%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좀 불리한 다 불리해요. 형태군요. 그러니까 이건 공매도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맞춰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맞추는데 공매도를 금지해서 맞춰야 되나요? 공매도를 금지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요구한 거잖아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아도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으로 개인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문제가 있으면 맞춰주는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공매도에 대한 불만들을 잠재우는 식으로 미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식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를 그런데 계속 말 안 듣고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다가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를 해놓고 이걸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상 뭔가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 게 공매도를 금지하는 거하고 이거 제도를 개선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역사상 공매도가 금지된 건 딱 3번밖에 네, 없습니다.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렇죠. 2011년 네.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네. 2020년에 팬데믹 상황. 지금이 그 정도인가요? 전 세계에서 지금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는 튀르키예랑 한국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공매도를 다른 때는 다른 나라들도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네. 너무 폭락하니까. 한국 시장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시장은 얘네들 믿을 만한 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8개월이에요. 자,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지한 기간이 8개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에는 3개월이었고요. 네. 이거 팬데믹 상황에서 6개월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8개월에 금지했습니다. 8개월, 이게 지금 6개월? 2008년 8개월 내년 6월까지거든요. 네, 그랬던 8개월. 예, 내년 6월까지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금 막
뭐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니요. 이게 기간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송원석 의원이 예결위 간사인 송원석 의원이 문자를 보냈든 안 보냈든 이거랑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지금 펼쳐져 가지고 해외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한국 시장은 못 믿는 시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문자까지 이제 딱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나라구나 이 나라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 이게 그러니까. 조금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네네. 그러냐면은 금융감독원장하고 이복현 이복현 원장. 금융위원회 네. 위원장 이야기도 네. 이야기를 하면서 완벽한 지금 대안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매도에서 결정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것은 불법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불법 거래가 글로벌 기관이 있었고 이거 자체가 이제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워낙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양산이 되고 있다.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겠죠. 뭐 공매도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단은 중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시적이다. 예. 워낙 또 요구가 지금 개미 투자자들도 많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게 이제 이야기되는 거예요. 대주 상한 기관에 있어서의 개인과 또 기관 외국인의 차별성. 네. 그다음에 이제 담보 비율도 차이가 있고 또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일단은 좀 중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불법 문제가 됐던 게 그래서 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지금 공매도 불법으로 과징금 때린 게 107억 원이에요. 불과 2,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100억이 더 늘어났어요. 네. 그럼 불과 7억 원이었던 게 107억이 됐다는 건 심각하다는 건데 결정적으로 이게 공매도로 이제 주식을 빌렸는지 여부를 거래를 할 때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없죠. 이 종이 아직도 서면으로 한다면서요?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산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놨더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김준일 수석 에디터 말씀도 공감이 가는 게 그런 게 왜 준비를 못했냐 이렇게 따져묻기 시작하면은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러면 왜 그런 시스템을 지난 정부에서는 안 만들어 놨느냐? 충분히 만들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이 공매도를 중지하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팬데믹 때 네. 그거 왜 못했냐? 여하튼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이거를 다 하려면은 시간도 시간이 걸리고 필요하다. 또 지금 당장 공매도로 야기되는 피해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점도 상당히 중요한데 공매도를 하고 말고의 여부가 주가에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어떻게든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매도 금지 때문에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럼 우리 시장을 떠날 거냐? 그건 꼭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MSCI 지수의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인덱스에 따라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신흥국 지수인데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기 위해서 이 MSCI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국민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뭐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이고 이 제도를 통해서 좀 보완이 되면 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이후에는 한국의 공매도 시장이 상당히 또 개선됐다. 네. 이런 긍정적 요인도 있다는 점도 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매도에 대비한 우리나라 약간 펀더멘털이 좀 외국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거는 사실 맞기는 맞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요일에 토요일, 일요일 날에 금융이 그렇죠. 열어가지고 일요일에 발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앞에 우리나라가 3번 공매도 금지했잖아요. 네. 이미 시장에 시그널을 줬어요. 공매도 금지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시그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측 가능합니다. 외국인들도. 이게 지금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거를 전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네.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례하고 완전히 어긋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왜냐면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매도 했던 사람들도 갚아야 되는 거고 막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죠. 지금 시장이 엉망이 되니까 첫날에는 매수로 사이드카 나오고 네. 일시 정지 나오고 매도로 다음날 사이드카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한번 요거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동아일보가 뭐라고 보도했는지 좀 보여드릴까요? 제목이 뭐냐면은, 예. 경제 위기도 아닌데 공매도 금지는 처음. 총선 앞 압박에 백기. 금융당국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당국은 공매도 허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얘기를 했고요. 네. 중앙일보 3면에 증시 단기 반등 효과 있지만 길게는 외국인 이탈 우려. 그렇죠. 길게는. 네. 예. 또 다른 사설에는 또 선거용 공매도 금지, 손방망이 처벌부터 고쳐야 이런 게 네. 얘기했습니다. 자, 경제신문도 마찬가지. 한국경제 개미대 아우성의 공매도 전격 금지, 멀어지는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네. 뭐 이런 게 해서 보수 언론, 경제지부터 다 이거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지금 불법 공매도가 걸려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자, 올해 지금 그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지금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네.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한 게 174건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156건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 놀이터죠. 근데 단 한 건도 형사처벌이 없었어요. 다 과징금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지금 고쳐야 된다. 지금 최대 징역 1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금융당국이 심지어는 고발을 안 해요, 검찰에. 네, 네. 안 하니까 지금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에 만들어서 예를 들면 미국처럼 최장 20년으로 만들던지. 네. 아예 다른 나라 유럽처럼 아예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게 하든지 법을 강화하게 그런 거를 국회에 요청을 하든지 검찰하고 협조를 하든지 네.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엄하게 지금 공매도 금지를 해버리니까 지금 MSCI 지수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MSCI 지수라는 게 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예요. 이게 전 세계 지표들이 다 제각각이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선진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 지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신흥 지수인데 중국, 한국 뭐 이런 데가 인도 이런 데가 신흥 지수인데 선진 지수에는 23개국이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이 왜 전 세계 23등도 못하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까지 정책 취재했던 게 선진 지수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공매도 너희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날라갔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그럼 정책은 뭔가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이게 포퓰리즘이다. 지금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정책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또 이제 생각하는 분석 의견도 많아요. 저도 네. 이제 경제신문을 지난 뭐 일요일, 월요일 다 봤는데 이제 우리 동아일보까지 네. 동아일보도 굉장히 분석적 그런 차원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공매도 금지 같은 거는 여러 이해관계가 걸렸기 때문에 정광석과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차원의 의미도 있고 신속하게 하는 게 물론 나았다. 하고 나면 온갖 비판이 따르겠죠. 근데 네. 이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비판을 또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말씀하신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글로벌 기관이 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한 거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상태고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불법 확인이 되면 포착이 되면 최대의 과징금 그 다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된다면 앞으로 이제 외국에서 보는 그런 투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시각도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또 장점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공매도 주제로 이렇게 사실 뜨겁게 얘기할 줄은 저는 몰랐는데 예, 진짜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시간상 관계상 한마디 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요. 아 저요? 아니, 의견이 듣고 싶어, 의견이. 저는 뭐 아는 게 없습니다. 뭘 아는 게 없어. 이렇게 비겁한 변명입니다. 지금 참고로 이복현 금감위원장인가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아니 김주현 금융감독원장 아닌가요? 금융위원장 거기. 위원장이고 금융위원장. 이복현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이 방송은 또 특별히 유별나게 보고 있을 것 같아. 권행크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자, 이거로 그분 유튜브 잘 안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할 말이 많긴 한데, 네, 요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예. 해보는 걸로 하고 두 분 한 줄 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애 저는 의원. 한줄평. 국정이 장난이냐. 이런 한 줄 평을 보내셨으니까 이렇게 비판적으로 딱 말씀을 하셨군요. 저는
공매도를 금지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의 신뢰와 국제적인 어떤 신뢰를 다 훼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정도의 기대 효과도 없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국정하면 안 돼요. 막 떴다 방식으로 막 아무거나 막 지금 급하니까 막 던지고 있는데 정말 좀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줄 평 볼까요? 저는 이게 이제 단순히 공매도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 뭐가 잘못 잘못 나오고 있나? 나왔네요. 잘못 자, 나오는데. 바꿔주세요. 네. 자, 두 천기누다, 번째, 천기누다. 두 번째 주제가 나와버렸어. 바꿔주시는 동안 제가 이제 저희 조연출 얼굴 빨개졌죠? 설명할게요. 네. 홍당무가 됐습니다. 홍당무 조연출이라고 됐는데, 불러야 되겠다. 이제. 네. 괜찮아요. 천천히. 네. 천천히 해주세요. 말씀 이제 먼저 그렇죠. 해주세요. 이제 네. 김포시 서울 편입 등 이제 여당의 국민의힘의 그런 이제 선거 전략 차원에 접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묶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한줄평 저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네. 그럼 집권 여당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이 지금 썩 좋지 않은 상황, 또 내년 총선은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든 뭐라도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또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토트넘이 2명 퇴장하고 손흥민이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한 골 더 넣으면 이긴다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내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저는 또 좋게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접시를 깨더라도 하는 게 낫다. 정책적인 그렇다면 어프로치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우리 김준일 에디터 말씀대로 좀 부족하지 않냐 하더라도 미흡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계속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은 선거의 격언을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옳고 그런 거 따지다가 네.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강한 것이 더 적극적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공매도 얘기 많이 더 하고 싶은데 저희 댓글창에는 저희 화요일 진행하는 장하영 기자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황급히 두 번째 주제로 화요일 경제 코너가 있어요? 아니 경제는 없는데 저희 화요일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출연했을 때 저희 화요일 진행은 저희 장하영 기자가 하거든요. 그래서 예. 장하영 기자 얘기가 가득해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두 번째 주제로 상처받지 마.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 아니 저희 이제 공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주제를 더 우유, 빛깔, 광기범. 초코 우유 빛깔. 네. 두 번째 주제. 아니 저희 이제 공매도 얘기 좀 더 이제 더 이렇게 네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 세계 민주국가의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죠.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었는데 뭐 금방 끝이 났고 그 한동훈 장관하고 원래 이제 당초에는 한동훈 장관하고 뭐 저기 이동관 방통위원장 뭐 탄핵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는 뭐 거의 안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게 완전히 날아간 아이템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더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동훈 장관, 이동관 위원장 어떻게 탄핵 소추 어떻게 진행할 거라고 일단은 예측을 하시나요? 어제 의총과 지금 당내 민주당 분위기를 좀 종합하면은 한동훈 장관 탄핵 추진은 안 한다. 탄핵 한동훈 소추는 안 한다. 예, 안 하는 걸로 거의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동관은 유보적인데 유보적인데.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예, 네.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민주당의 속내와 고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언론 지면에서 민주당이 사라졌어요. 이 인요한 우리 이제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RPG 게임 같다. 인요한의 어드벤처. 그래가지고 싸가지맨 이준석도 만나러 가고 퀘스트를 하나씩 깨는 거야. 이렇게 다니면서 인요한도 만나고 홍카콜라, 쉰카콜라라고 또 일각에서 불리는 홍준표도 만나고 코리아 젠틀맨 유승민도 만나고 중도 현자 뭐 김종인도 만나고 뭐 그러면서 퀘스트를 하나씩 깨는 막 이런 거지.
여기에 사람들이 흥미진진한 거야. 그죠. RPG 게임이 원래 이제 캐릭터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풍채도 약간 캐릭터 비슷해. 맞아. 그러니까 이제 파란 눈에 또 이질감이 있어야 되니까 판타지 세계이기 때문에 이질감과 약간 새로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하니까 여기에 눈과 귀가 다 쏠린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가 지금 당내에서는 조금 자만했다 보궐선거 이후로 뭐 이런 자성들이 나오고 있어서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이재명이 3% 경제 성장론 뭐 얘기했지만은 CI도 안 먹혔습니다. 1도 반향이 없었고요. 하나만한 얘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야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 네. 뭐 잘하지? 탄핵을 잘합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잘해요. 그래서 탄핵, 쌍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그리고 오늘 이제 법안 통과, 이제 네. 방송법, 그리고 저기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예, 네. 뭐 이제 노동관계 조정법 뭐 개정안 이거죠 정확하게는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해가지고 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역풍의 우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게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했는데 이동관 탄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노조에서 서명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동관 뭔가 탄핵하라고 받고 있구나. 지금 서명 받고 있고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절차 위반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다가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동관 탄핵을 시켜버려서 사실은 6개월 동안 지금 방송 장악하는 거를 일시 정지하는 게 총선까지라도 일단. 총선까지라도 일단은 좀 급하게 정지하는 게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있어서 어쨌든 판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동관은 탄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망컨대는 지금 정치권을 보면 네. 어떤 조정이나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일단 한동훈 장관 그런 그다음에 고민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네, 이동관 그 위원장. 이야기는 지금은 정치권이 무대포 모드다. 네. 무대포 모드이기 때문에 이뇨한 아까 RPG 말씀 저는 무대포 모드다. 무대보다. 그렇죠. 무대포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밀어붙일 것이다. 둘 다. 둘 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장악의 명분을 걸고서 네. 이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중도층을 겨냥하는 것일 테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이 선거판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몰라요. 뭐 선언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뇨한 위원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나자 한동훈 장관이 저는 오히려 총선하고는 선을 그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돌아올 사람들이 많거든. 원희룡, 이렇게 이제 네. 추경호 네. 등등 지역별로 돌아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굳이 한동훈까지. 왜? 한동훈 장관이 왔을 때 대선으로 오히려 집행하고 싶다 이런 건가요? 오히려 중도층을 흡수하기보다는 중도층 흡수를 차단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 강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게 국민의힘 지지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쪽으로 강하니까. 네. 그런데 탄핵에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네. 그래?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 벌집을 건드려버리면 네. 한동훈 장관을 저는 어떻게 한다? 총선 출마 유도 전략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탄핵을 지금 이거는 법리적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탄핵을 걸어버리면 탄핵이 걸리는 순간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선거 못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나갈 수 있다 그래요. 지금 다른가요? 법적인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갇히는 게 아니래. 그냥 탄핵 이걸 걸어놔도 네. 탄핵 태클을 걸어놔도 기술을 걸어놔도 빠져나가서 송전을 출마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탄핵을 거는 것만으로도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저는 선거에서 맞불을 맞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나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본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나와준다는 거야? 그럼 좋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년 총선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성토 분위기로 만들어서 중도나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MZ세대를 끌어들이자 이 전략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양쪽을 다 무대포 모드로 갈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하려면 해라 이게 약간 속내가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늘 하는 이야기가 이건 제가 굉장히 볼 때 이건 어떻게 제 내피셜입니다. 가정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강력하게 추진을 할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한테도 쌓인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우 그렇죠. 공격을 그러다 보니까 했으니까. 당에서 탄핵 조짐 고래 이러면 탄핵 밀어붙여. 내가 중심이야. 이런 그렇죠. 거. 그래서 네. 그 탄핵 사유에다가 청남동 뭐 이 술자리 의혹부터 여기까지 해서 다 뭐. 집어넣어서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 네. 이렇게 해서 본인으로서는 약간 반전의 턴어라운드, 터닝 포인트로 만들면서 탄핵을 밀어붙일 수가 있겠죠. 이제 저번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윤통을 만들어 줬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예.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배종장 소장님하고. 왜 한동훈 탄핵을 안 하느냐를 좀 속내를 들여다봐야 돼요.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아마 좀 팩트체크가 필요한데 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버리면은 아마 그 총선에 출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발의된 상태. 네. 발의되는 게 바로 통과는 아, 아니잖아요. 통과는 안된 상태. 그 상황에서는 이제 뭐 그만두고 출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전에 이제 추윤 갈등으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키워준 것에 대한 민주당의 이제 자성 모드, 뭐 반성 모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한동훈 책임만 키워준다 하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 중에 네.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수싸움이에요. 뭐냐면은 자 지금 탄핵을 만약에 실제 발의를 하면은 네. 예를 들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제가 그러니까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하겠습니다.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예,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거를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탄핵안을 발의를 안 해. 그런데 한동훈이 출마하겠다고 나와 만약에 그러면은 야 법무부 장관 지금 겁나가 탄핵 무서워가지고 지금 너 불법 저지르고 이랬는데 너 지금 지금 총선 나오겠다고 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탄핵안을 만지작 되는 게 오히려 민주당한테 판세에 유리하다라고 지금 보는 게 뭐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은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두 분의 시나리오 네. 아까 시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준일 에디터님은 그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 약간 뭔가 이게 수 변동이 확실히 있을 수 있고 소장님은 탄핵안이 일단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된 다음에 또 뭔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엄청 여러 가지네요, 이게. 뭐 여러 아니, 가지 일단은 민주당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동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우리가 뭐 이렇게 앞뒤 가리면서 사실 이게 수싸움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전개되기보다는 내년 총선이 총력전이야. 그러니까 물량을 있는 대로 다 쏟아붓는 싸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국민의힘이 이뉴한 혁신위원장 카드나 또 뭐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다. 네. 좀 인하할 그런 계획이 있다. 뭐 그런 얘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뭐 김포시 서울 편입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개가 된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결과적으로는 친명 일색으로 당 지도부를 구성을 했어요. 총선기획단도 네, 조정식 네. 사무총장이고 비명계에서는 비명을 지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달 내로 신당 합류 여부를 뭐 밝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조응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민주당으로서는 고래 그러면은 우리는 한동훈도 탄핵, 이동관도 탄핵, 다 탄핵. 지금 민주당 200석 이야기하잖아요. 200석 이야기가 뭘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겠어요? 이건 뭐 200석이라는 게 뭐 법안을 더 이상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못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또 개헌을 할 수 있는 그 200석도 있지만 200석이면 대통령 탄핵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200석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을 약간 상징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 뭐 한동훈이고 뭐 이동관이고 그건 뭐 하여튼 다 밀어붙인다. 기여를 넣고. 그렇죠. 중립 기여를 딱 풀고 당겨서 그냥 다 그냥. 뒤에 놓고서 그냥 내립다. 악셀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런 전략에 일환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바로 한 줄 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어차피 다 아까 보여준 거 저희 소장님 거부터 보죠. 탄핵하다 헥헥거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탄핵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고작해야 추가적인 그 지지층들을 기존 지지층과 비슷한 지지층 네. 그러니까 이제 진보 성향의 지지층들을 진보 중도가 되겠죠. 네. 한 5%일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저는 총선에
결정적인 승부수가 되느냐, 오히려 저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다 보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내놓는 정책은 뭐가 있지? 네. 친명 비명 쌓아놓는데 오히려 비명의 중진인 이상민 의원 5선인가 그렇죠? 오히려 또 당을 나가겠다 그러네. 그러면서 자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 단속은 안 되는데 한동훈 탄핵, 이동관 탄핵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탄핵 그러다 역풍이 불 수 있다. 그- 지쳐서. 알겠습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네. 네. 한 줄 어, 평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의 장난인가고 두 번째는 탄핵의 장난인가. 쪼를 항상 맞춰오세요. 예, 이렇게. 그래서 네. 맞춰왔고요. 다만 제가 오늘 그 별점은 아직 공개를 우리가 앞에서 안 어, 했는데 네. 저는 2개를 줬어요. 하나는 아니고 2개를 준 게 실제 탄핵이 발의된 건 아니니까. 네. 저거는 공매도는 실제 실행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컸던 거고. 탄핵 카드는 조금 전략적으로 뭐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남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으면 네. 좋겠고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 여론 주목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뭐 맞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 뭐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오늘 뭐 저기 본회의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좀 이거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금 딱 맞습니다. 아. 네, 뭐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로 아니 그건 아닌데 끝. 끝. 끝 이러고 그냥 끝.